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화대회에서 국군의 위상을 드높인 국군 특수전사령부 대표팀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국방부 장관 중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공군이 1일부터 제9기 국민조종사 선발을 위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 인원은 모두 4명으로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올해 10월 서울 아덱스 행사에서 1시간 동안 비행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공군작전사령부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한미연합 항공교통 관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120명의 관제사가 출전해 4인 1조로 구성된 팀 부문과 개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화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표팀을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번 성과는 평소 실시해왔던 극한의 체력 단련과 실전에 가까운 고난도 훈련 덕분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군의 전투 역량을 널리 알리고 특전사의 고공침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중순 스페인 공군기지에서 진행됐고 특전사 여군 대표팀은 4인조 상호활동 부문 1위 등 각 종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여군 종합우승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제대회 종합우승은 1995년 세계 군인강화 선수권대회 첫 출전 이후 처음입니다. 고공강화 대표팀 격려 직후 이종섭 장관은 역대 국방부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우즈베키스탄 방문에서 이 장관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중앙아시아의 핵심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국방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달 31일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5군단 사령부와 5사단 최전방 GOP 대대를 찾아가 결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먼저 5군단 사령부를 방문한 김 의장은 전술토의에서 철저하게 적의 관점에서 도발 유형과 방식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대응 태세를 구축한 가운데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과감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5사단 최전방 GOP 대대를 찾아선 실전 경험의 교훈을 장병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상황이 발생하면 최단 시간 내 승리로 종결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조종사는 2007년 처음 4명이 선발된 이후 현재까지 학생과 회사원, 교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국민 37명이 선발됐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창공을 향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 아덱스 행사에 맞춰 선발이 시작됐습니다. 공군 제9기 국민조종사 참가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모집을 시작한 국민조종사, 올해도 4명의 국민조종사가 선발됩니다. 국민조종사 신청은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5일까지 PC와 모바일을 통해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국민조종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 과정은 총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에서 40명, 이어 2차에서 최종 선발의 2배수, 최종 3차에서 4명을 선발합니다. 국민조종사로 선발된 사람들은 오는 10월 2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아덱스 2023에서 T50 또는 FA50을 타고 비행체험을 하게 됩니다. 국민조종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조종사는 공군의 임무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이 직접 T50과 FA50 등 국산 항공기 비행을 체험해보는 행사입니다. 비행 안전의 최일선에서 안전한 하늘길을 놓는 항공교통 관제사들. 이들의 작전과 임무 수행 능력은 항공작전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관제사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군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한미 군 최고의 관제사를 가리는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실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3D 화면 속은 관제탑에서 바라보는 비행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활주를 이착륙하는 항공기부터 일대일 비행 중인 항공기,
그리고 경납고인 이글루 안에서 출격 전 정비와 점검을 받는 항공기까지 땅과 하늘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화면 너머 한미 장병들의 관제가 한창입니다. 지난 1985년부터 매년 열리는 공군 작전사령부 주관의 한미연합 항공교통관제대회 현장입니다. 대회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따라 조종사들과 신속 정확하게 교신을 주고받으며 관제를 지시합니다. 안전한 이착륙을 돕기 위해 교통을 통제하고 상공에 있는 항적 간 정밀 접근을 유도합니다. 항로에 출현한 새와 드론 등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새로운 경로도 안내합니다. 기체별 성능과 보유한 기술 장비, 그리고 지용지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는 타워의 관할 밖의 영역에 대한 레이더 관제가 이루어집니다. 참가자들이 좌표에 따라 점 등의 형태로 표시된 비행체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레이더를 조작합니다. 대회장 밖에서는 실시간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관들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긴급 상황과 비상 상황을 쉼없이 부여합니다. 상황 판단력, 표준 용어 통신 기법 사용, 관제 과정 절차 준수 여부와 같은 평가 항목들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4일까지 이어지는 대회에는 각 부대를 대표하는 항공교통관제사 12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우리 공군뿐 아니라 미 공군과 육군 소속 관제사도 참여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중입니다. 6.25 전후에 우리가 미 측으로부터 그 관제에 대한 기본을 배우고 저희 한국 공군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냈는데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미군이 최초로 저희 관제대회를 참가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연합작전 능력 신장은 물론이고 한미 간에 더욱 굳건한 동맹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출사표를 던진 미 장병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회 운영에 감탄했습니다. The competition is very difficult. The simulation is quite realistic, and it's a real challenge. 공군작전사령부는 대회 종료 이후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올 연말 국방부 장관상과 합참의장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앞장서며 싸우면 이기는 명예로운 전통을 이어온 해병대. 그 중심에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완수하는 해병대 부사관들이 있는데요. 해병대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갈 부사관 401기 임관식이 거행됐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훈련단 김성은관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주관으로 해병대 부사관 401기 임관식이 거행됐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수료증 및 상장 수여, 임관 사령장과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401기 부사관의 가족과 지인이 함께해 임관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후보생들에게는 국방부 장관상과 참모총장상, 해병대 사령관상이 수여됐습니다. (2023년 7월 28일) 국방부 장관 이종섭 대신의금 부상으로 우등 메달이 수여되겠습니다. 임관 사령장 수여에 이어 진행된 계급장 수여는 임관식을 지켜보던 가족들도 참여해 기쁨과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훈시에서 선배 부사관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해병대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401기 부사관들도 창급 부대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직한 신임 부사관 여러분은 이제 해병대 일원으로서 강한 자부심과 명예심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는 주역으로서 상급 부대 전투력의 근간으로서 해병대 부사관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5월 16일 입대한 해병대 부사관 401기는 11주 동안 제식과 사격, 야전 훈련 등을 소화하며 군인화 및 간부화 교육을 받았고 부사관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임관한 부사관들은 전국 각지에서 창급 부대 리더로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해병대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원에게 빨간 명찰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표식과 징표, 상징을 넘어 해병대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닌 빨간 명찰을 달기 위해서는
천자봉 고지를 정복해야 합니다. 여주대 해병대 부사관학군단 후보생들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며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났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르고 무거운 무게에 군장을 짊어진 여주대 해병대 부사관학군단 RNTC 후보생들. 해병대 근원이자 뿌리인 천자봉 등정을 앞두고 한창 몸을 풀고 있습니다. 30kg의 완전 군장을 메고 30km 거리를 8시간 동안 오르내려야 하기에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곳은 한번 해병이면 빨간 명찰 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고 또 그러한 선배 해병들의 열과 혼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기수를 선두로 일렬로 길게 늘어선 채 비탈진 돌길과 산길, 흙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내리쬐는 뙤약볕과 무더운 날씨 탓에 몸 곳곳이 땀범벅이지만 걸음을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해병의 얼과 혼이 깃든 선배 전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74년 전승의 역사를 잇겠다는 각오도 다져봅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병대원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길목마다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기생 모두가 연신 서로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을 건넵니다. 부사관학군단 9기 화이팅! 화이팅! 회기로 크게 외친다. 알겠어? 예! 군가도 부르며 사기를 진작합니다. 팔강모 사다이. 잠깐의 휴식 시간, 물을 마시고 간식을 먹으며 저마다 갈증과 허기를 달랩니다. 맛이 어떻나요?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다시 여정에 나서고 이내 고지에 다다릅니다. 미래 해병대 부사관의 해병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이 순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며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여수대 부사관학군단 9기 화이팅! 내려오는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빨간 명찰 수여식이 진행됩니다. 빨간 명찰을 건네받은 교관들이 후배들의 가슴 한편에 직접 명찰을 붙여줍니다. 어떠한 작전과 임무 수행 중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과 주먹으로 번갈아 치며 꾹 붙입니다. 김영진 후보생 수고하셨어. 부사관생 김영진 감사합니다. 힘들게 훈련을 받고 천자봉도 올라서 빨간 명찰을 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빨간 명찰이 부끄럽지 않게 훌륭한 해병이 되겠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고생해주신 소대장님들과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빨간 명찰에 부끄럽지 않게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는 부사관이 되어 훌륭한 하사가 되어 임관하겠습니다. 제식 훈련부터 해병대 특성화 훈련, 그리고 천자봉 고지 정복 훈련까지 하계 입영 훈련을 마친 피 끓는 정열과 약동하는 젊음의 여주대 해병대 부사관 학군단 후보생들. 빨간색 바탕이 새겨진 황금빛 이름의 후보생들은 앞으로도 훈련에 훈련을 거쳐 정의의 해병대 간부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취업 맞춤 특기병, 병역과 취업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그 규모가 점차 늘어 이번에 직종과 직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채용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병무청이 청년장병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 맞춤 특기병 전문 채용관을 채용 전문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 개설했습니다. 취업 맞춤 특기병은 청년들에게 입영 전에 기술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군 경력을 쌓은 후 전역하면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병역과 취업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역 의무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집 인원도 2014년 처음 도입 시에는 한 해 1,000명 규모였지만 최근에는 5,000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 맞춤 특기병으로 전역하거나 전역 예정자들은 이번에 개설된 전문 채용관에서 군복무 특기와 직무별로 각 기업의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를 제출해 입사 지원도 가능합니다.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가 5년 만에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한미는 지난주 미국에서 고위급 회의를 하고 양국 간 신속한 방산물자 공급 등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간 방산 분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양국은 회의에서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소재와 부품 공급망 관리와
함정사업 운용정비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미 국방상호 조달협정 추진계획 협의에 이어 한미 공급안보 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안보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연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공동 연구과제로 발굴하는 등 한미 동맹이 첨단 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들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방산 수출의 대표 주자인 K9 자주포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성능 개량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1985년 미국과 자주포 기술 도입 생산 협정을 체결해 K55 자주포가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우리 군의 화포 전력은 북한보다 열세했습니다. 이에 우리 육군은 1989년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착수해 1999년 K9 자주포가 전력화됩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데다 52구경장 자주포로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라 우리나라 무기발전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성과다. 우리나라의 포병 화력에 크게 상승했다고 회자되고 있죠.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대를 반영한 성능 개량을 지속해 세계적인 명품 무기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 뒤에 있는 K9A1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을 제패한 우리의 K9 자주포가 어디까지 진화해서 어떤 신기록을 만들어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S 사업부 박광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55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약 2조 3,600억 원으로 K9 포탑의 송탄 장전을 자동화해 신속한 타격 능력을 보장하고 전투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이 모든 것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작실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시작실은 모든 장비를 새로 개발할 때 최초 여기에서 시제를 만드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K9 2차 성능 개량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바로 포탑 자동화입니다. K9 2차 성능 개량은 발사 속도를 증대하고 운용 인원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약을 적재하고 이송하고 장전하는 탄약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람이 손으로 감성으로 넣다 보니까 이거는 쉽게 되었지만 지금은 자동화 장치 기계로 갖다 놔야 되는데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종별로, 장약 호수별로, 고각별로 탄약 장전 프로파일을 개발하는 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량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량 사업은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현재 운용 중인 K9A1을 더 좋게 고치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해 K9A1 차체에 최신 장비를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달리 말하면 K9A1 차체가 견딜 수 있는 중량을 초과하게 되는 셈입니다. K9A1의 기동 성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된 전투 중량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투 중량 절감을 위해서 경량화 궤도를 선행 개발하고 있고 고무궤도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 담당자 엔지니어들에게 중량 절감 목표를 부여해서 전투 중량 절감을 위해서 미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정해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에 체계 개발 착수할 예정인데요. 내년에는 기본 및 상세 설계와 부품을 개발하고 25년도 전반기에는 시제를 제작한 다음 6월부터 개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3계절 운용 시험 평가와 기획허가 되면서 체계 개발은 종료되고 27년부터 최초 전력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체계 개발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K9A2 명품이 재탄생되도록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8월 1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31일 제1회 경북 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에서 경북 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와 방산특화개발연구소 구축 등 6개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해군 8전투훈련단에서 31일 종합전술훈련 대대관찰관과 훈련관 8명이 국가공인 자격증인 드론 1종 조종자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증은 무게 기준에 따라 1종과 2종, 3종, 4종으로 나뉘고 1종 조종자는 1종 기체 20시간 비행 기록을 보유하고 학과 시험과 실기 비행 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간밤에 서울과 부산 등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현상을 보이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한낮에는 강한 열기와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어제보다 날은 더 덥겠습니다. 전국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오늘 체감더위는 37도 안팎에 달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체감온도를 보시면 서울은 36도, 대구는 35도가 예상이 됩니다. 강한 열기에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도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벼락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먼바다 물결 최고 6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제주와 남해안, 호남 서해안에 강하고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여기에 해수면 높이도 높은 기간이어서 해안가 주변은 침수 피해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 자주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7도, 강릉이 25도, 대구는 24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35도, 원주가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초급 간부를 우리는 창끝 전투력의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군전력의 핵심이기에 유사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초급 간부의 지원율 감소에 국방안보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초급 간부의 지원율을 높이고 우수 인력 획득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